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김정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앞에서 지금 천하람 당선인과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 비선 논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네, 타임라인 순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4.10 총선 다음 날인 10일이래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주일 사이에 이 후임 인선으로 정말 많은 인물들이 거론이 됐는데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국민의힘 정진석, 장제원 의원,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네. 또 총리 후보로는 이제 국민의힘 권영세, 주호영 의원과 김한길 위원장, 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등이 거론이 됐는데요. 예.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인선에 대해서 아주 신중 모드였습니다. 왜냐하면 후임 인선을 섣부르게 발표를 했다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경우에는 이 쇄신은커녕 국정 동력만 여기서 더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의 논란을 보면은 또 측근이냐, 또 검사냐 이런 키워드로 정리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엔 아예 이러한 논란 등을 원천 배제한다는 의견이 좀 높았습니다. 또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야당 인사를 중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긴 했는데요. 그러다가 어제 TV조선과 YTN 단독 보도로 뜻밖의 인물이 튀어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거론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후임 총리로 또 양정철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두 사람 다 윤 대통령과 인연은 있는 인물들이에요. 네,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YTN 보도에서는 TV조선에서 보도됐던 내용에 추가로 정무특임 장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무특임 장관이 신설이 되고 여기에 새로운 미래 김종민 공동대표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담겼습니다. 예. 이런 관련 내용이 보도가 되자 정치권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제 그러자 지금까지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았던 대통령실에서 이제 출입 기자들에게 대변인 명의 공지를 통해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원장 등의 인선은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말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보도가 나온 지 약 3시간 만에 바로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논란은 그 이후에 벌어진 겁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걸 확인을 해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지금 박영선, 양정철을 비롯해 김종민 특임 장관까지 모두 유력하게 검토되는 게 맞다. 대통령이 말한 국민을 위해 못할 일이 없다고 한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난맥상이라는 말도 나온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 익명의 관계자가 누군지 또 공보 라인도 모르고 있는 사안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이제 비선 논란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맡고 있는데 이 비서실장도 지금 이러한 검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검토한 바가 없다고 문자 공지를 보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누가 이걸 검토했다고 한 것일까? 인사 라인도 아닌데 지금 보니까 비서관 3명에 행정관 1명 이렇게 4명이 윤 대통령 부부 측근 그룹인데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그룹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용산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선이 이들이 아닌가 얘기가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도 총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 인사 라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힘이 다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박근혜 정부 때 문고리 3인방 생각이 나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용산 삼간신 이야기가 파다하다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능 예스맨을 정리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여기서 실명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알려진 이기정 의전 비서관을 경질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기정 의전 비서관은요, YTN 기자 출신이고 기자로 일할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과 함께 이제 문화예술 단체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YTN의 단독 보도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이 라인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요 인물들을 추천한 이유가 있긴 있겠죠. 이 네. 과정과는 또 별도로. 네, 이 세 명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거나 비명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먼저 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박영선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또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와 잘 아는 인물인데요. MBC에서 문화부 장관으로 일할 당시에 이 김 여사가 기획 전시를 하는 사람이라서 알게 됐고,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다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거든요. 예. 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는 이제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제 민주당 내에 있을 때 비명으로 분류가 되셨고, 또 그 이후에 새로운 미래행을 택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 세 인물 모두 야당과 협치를 위한 탕평 인사로 적합한지 좀 의문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사자들 지금 반응이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거론된 3명 중에 2명은요, 어제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은 뭘 더 할 생각이 없다, 무리한 보도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미리 얘기가 된 게 아닌가 봐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제 김종민 의원도 금시초문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근데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입장 표명을 하진 않았었는데, 오늘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네.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발언을 봤을 때 맞고 싶어 하시는 분위기로 읽었거든요. 아까 이제 인터뷰했던 천하람 당선인도 그렇게 기류를 읽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제안에 거절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은 일본을 방문 중인데 주말 전후에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야 상황이 어제부터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설 때문에. 네, 여야를 떠나서 지금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이제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권영세 의원은 야당 인사들을 기용해서 과연 얻어지는 게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반면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극복을 위해서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셔오지 않았겠냐, 무난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긍부정이 엇갈리네요. 네, 또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지만 좀 부정적인 이제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들이 거론이 됐지만 난파선의 마지막 순장조가 되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있는 것인지 다들 썩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질러보기, 띄워보기, 간보기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은 야당 파괴 공작을 하는 것으로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또 최민희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양아치 정치를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거세게 비판하시기도 그랬죠. 했잖아요.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제 어제와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제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후임 인선에 대해서 막판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네, 이게 지금 고심이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벌써 총선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 언제 인선이 이루어지는 건지, 어떤 인선이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어떤 거죠? 네, 국회의장 두고 치열한 물밑 경쟁입니다. 지금 국회의장 도전하겠다는 의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지금 민주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아주 물밑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동안에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일당 이제 최다선 인물이 맡았었거든요. 그랬죠. 이제 그래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6선의 고지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후보군이 됐습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이 도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지금 5선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도전장을 내밀면서 지금 친명 간의 내전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네, 정성호 의원 외에도 민주당 5선 의원은 김태년, 안규백, 우원식, 윤호중 의원이 있고요. 이들 모두 다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요. 네. 또 여기에 원로급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동연 전 통일부 장관도 이번 총선에서 5선의 고지에 올랐기 때문에 국회의장 후보로 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후보군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근데 모두 다 친명계라는 게 여기서 이제 경선을 통해서 네. 어떻게 압축이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마지막 소식 홍세화 씨 별세 소식이죠? 네, 책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로 잘 알려진 작가이자 언론인 또 사회운동가이기도 했던 홍세화 한국장발장 은행장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2월 이제 전립선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해왔는데요. 네. 지난주에 더 이상은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포기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제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 1호고요. 발인은 21일 오전 8시, 장지는 마삭 모란공원입니다. 저희 뉴스공간과도 인연이 참 깊은 분인데 여러 번 출연하셨어요. 네, 깊은 내공을 통해서 이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제 진솔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인데 이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청취자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